키 성장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만 분비되기 때문이죠. 척추가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급소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게 되고 몸의 긴장도 풀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키 성장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만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은 비타민 D를 합성하여 이게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서 주로 밤 시간대에 준비돼서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네. 분비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아이들이 숙면을 취해야지 충분한 이게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된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고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숙면을 취하고 있어야지 아이들은 그 호르몬이 원활해지겠죠. 아무래도 뭐 성장 호르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대 숙면을 취해줘야지 빨리 피로도 풀리게 되고 체력이 네. 회복이 되겠죠. 5살부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적절한 수면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저녁 10시부터 한 오전 7시까지는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10시에 숙면 취하기 위해서 9시 반 정도 전에 재우고 그리고 숙면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일찍 재우려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깨우라. 깨워라. 학교를 가면 그래도 이제 보통 8시 2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되니까 네. 애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가 등교 시간이 들쑥날쑥하니까 학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이 늦게 깨다 보니까 늦게 자꾸 깨고. 늦게 자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아침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깨워야 7시에 됩니다. 네. 사실 7시에 깨워서 아이들은 책을 보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7시에 깨우면 일찍 일어나면 일찍 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뭘 먹지 마라. 네. 아무래도 뭐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도를 좀 비워놓는 게 위를 비워놓는 속이 게 조금 낫죠. 편해야지 또 네. 잠을 잘 때 또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이렇게 배를 빠방하게 만들어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분유 많이 먹잖아요. 네. 또 커서도 왜냐면 이게 약간 습관적인 부분이 조금 포만감 있거든요. 있어야 자는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쁘거든요. 네. 뇌의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다 쉬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계속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숙면을 못 취하게 되고 꺼야 아침에 되니까. 일어나도 그쵸. 좀 이게 피곤하죠. 피곤하죠. 스위치를 다 못 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어도 이제 자기 전 한 3시간 전에 음식을 먹어줘야지 소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9시에 재우려면 6시 정도에 저녁을 다 먹는 게 그렇죠. 좋네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어머니들한테 한 6시 정도 밥 먹이시고 간식, 과일 같은 거 먹이고 싶으시면 바로 간식 조금 먹이시고 그거부터는 뭐 먹이지 마시라고 그러시는데 아이들 기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늦어지니까 이게 밤중에 2-3시간 정도 속을 비우기가 그게 쉽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근데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는 이렇게 마사지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스킨십 같은 게 스킨십? 필요한데 예. 목 뒤에 보게 되면 이게 풍지혈이라고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 원장님 보게 되면 이게 귀 뒤편에서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풍지혈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묵직하고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열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항상 여기가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만져주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금방 풀리거든요. 이 부분이 풀려지게 되면 목도 시원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맑아집니다. 풍지혈은 어른 같은 경우는 혈압을 네, 떨어뜨리고요. 맞아요. 혈압이 자꾸 차면 두통이나 안통, 그러니까 눈도 뻑뻑한데요. 이게 풍지혈을 많이 자극시켜 주시면 눈이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지하고 여기 있는 이 부위 목덜미에 있는 근육을 이 부분을 다 같이 풀어주게 되면 되거든요. 등에 있는 근육이 애들이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우리가 근처로. 아이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양쪽 척추를 사이로 해서 좀 쓸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 손으로도 아이들이 등이 작으니까 한 손으로도 이렇게 풀어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척추가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급소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게 되고 몸의 긴장도 풀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용천열이라 해서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발바닥 쏙 들어가는 부위. 그냥 쪼물락 그냥 아이를 꼭 지압을 그러니까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발 간지러워하면서 되게 시원해 하거든요. 네. 용천열을 자극시키게 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천혈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혈입니다. 그런 게 네. 그렇게도 하죠. 워낙 침을 왜냐하면 여기에 침을 놓게 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뭐 그래서 죽은 죽은 사람도 사람도 깨어난다는 일어난다. 혈이 하지만 용천혈입니다. 뭐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는 손으로 이렇게 자극만 발바닥만 좀 자극시키면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이게 마사지를 누가 해주냐? 아빠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빠와 아이의 네. 스킨십 때문이죠. 사실 뭐 아버님 같은 경우 특히
아이들하고 접촉하고 잘 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녁에 오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킨십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아이하고 저 정도 더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정감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어떤 경험을 빗대면 아무리 낮에 같이 못 놀아주고 같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뭐 마사지가 상당한 심리적인 위안도 되고 안도감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름 붙인 게 때 마사지, 쉽게 드릴 제가 말하는 마사지. 거예요. 때를 썼다는 거는 분명히 엄마한테 혼난 거거든요. 열찼다는 혼나면 지도 얘기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게 목에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 너 이거 오늘 때 많이 썼고 나면 때 어떻게 아빠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때 마사지라고 그러고 등 부위는 이게 저희가 이제 스르륵 한다 해서서 스르륵 드르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 손으로 드르륵 이제 아이들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드르륵 해서 애들 되게 시원해합니다. 네. 아버님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해서 해주시면 그것도 놀이가 되고 하는데도 상당히 아이는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쉽고 재밌게 그 겁내지 않게 접근하려면 일단 아빠가 재밌게 무슨 동화나 이름 붙이기처럼 해주셔야지 쉽게 접근이 되죠. 자, 이처럼 궁금한 영어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